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5월에는 그냥 반도체 이기업 무식하게 사모으세요. 세계 1위 됩니다. 여러분들이 5월에 어떤 반도체 기업을 사야 될지 모르겠다면 오늘 기업 꼭 알아두시길 바라겠고요. 언제 어떻게 사야 되는지도 알려드리니까 꼭 집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구독자 10만 명을 코앞에 앞두게 됐습니다. 너무 감사한 마음에 저희가 구독자 10만 명 기원 의미로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HBM, AI 반도체, XR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료집 받고 싶다 하시면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셔라 말씀드리고, 여러분들한테 바라는 건 없습니다. 저희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입니다. 5월에는 그냥 반도체 이기업 무식하게 사모으세요. 세계 1위 됩니다. 일단 중요한 거는 HBM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할 거라는 전망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AI 열풍으로 HBM 수요가 폭증하면서 전체 디램 시장에서 차지하는 매출 비중이 내년에 30%를 넘어설 것이라 보고 있고요. 그만큼 HBM에 대한 매출이 확연하게 늘고 생산량도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는 거죠. 올해 HBM 수요가 한 200%가량 늘어나고 내년에는 추가로 2배가량 증가할 것으로 관측된다라고 한다면 올해 대비해서 한 6배 정도 증가한다, 내년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00개 팔던 거 600개 팔게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D램의 전체 생산 능력이 제한돼 있어 공급 업체들은 미리 가격을 5에서 10% 인상했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을 인상을 했으니까 뭐 수요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하겠죠. 근데 HBM 구매 업체도 AI 칩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공급 업체들의 가격 인상 요구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아, 그래. 어차피 AI 칩 많이 사갈 테니까 우리 HBM 없으면 안 돼. 그러니까 HBM 그냥 그 가격으로 넘겨. D램 넘겨. 그래서 그냥 수긍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 가격이라는 거는 이게 수요에 비례하는 거기 때문에 수요가 늘어나면은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정도로 관심이 많은 게 D램, HBM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HBM뿐만이 아니라 어디? SK하이닉스는 현재 DDR6, 그러니까 6세대 D램 개발에도 집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HBM뿐만이 아니라 앞으로의 더 차세대 HBM 만들려면 DDR6가 만들어지고 DDR6를 이용한 더 차세대 HBM이 만들어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SK하이닉스의 DDR6입니다. SK하이닉스가 차세대 D램 양산을 앞당기며 10나노미터급인 6세대 D램 개발 및 양산 준비를 연내 마무리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DDR6 D램이고요. 현재 DDR5까지 나왔죠. 차세대 D램을 개발하겠다라는 거고 10나노미터급이라는 게 뭡니까? 말 그대로 EUV 공정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양산을 서두르는 이유는 뭐냐? 현재 HBM은 SK 하이닉스가 1등이지만 DDR로 넘어오면은 1등을 못하죠. 그래서 D램 1위인 삼성전자를 추격하기 위함이다. 내가 한번 이겨보자. 지금 이번에 기회 아니면 내가 언제 삼성전자 한번 이겨보겠냐? 뭐 이런 느낌입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그동안 D램 개발 기준 약 6개월, 수율 90% 도달까지 1년 정도의 차이를 보였다라는 게 업계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D램을 개발하는 데는 SK 하이닉스가 6개월 정도 늦었고
수율을 90% 도달하는 데까지는 한 1년 정도 늦었는데 이거를 이번에 한번 엎어 보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SK 하이닉스는 이 차이를 극복하고 더욱 좁히기 위해 개발을 독려하고 양산 이전도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HBM뿐만 아니라 D램에서 아예 내가 1 위를 한번 먹어보자, 삼성전자를 한번 엎어보자라는 계획이 눈에 보인다라는 거죠. 근데 뭐 그런다고 삼성전자가 가만히 있습니까? 가만히 안 있죠. 그래서 삼성전자도 DDR6 올해 양산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SK하이닉스는 삼성전자보다 뭐 한 달이라도 빨라도 좋으니까 빨리 양산해 하는 거죠. 삼성전자는 올해 연말 차세대 D램인 6세대 DDR6 10나노급 D램 양산을 시작한다라고 mem콘 2024를 통해 발표를 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이 제품을 계획대로 양산한다면 현재까지 가장 최신 제품인 5세대 10나노급 제품이 만들어진 지 1년 만에 출시합니다. 사실 D램이라는 게 1년마다 교체하는 수요가 있는 제품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DDR4를 한 1, 2년 쓰다가 2년 뒤에 DDR5, DDR6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대부분 우리가 컴퓨터라든가 또는 이 메모리를 1년만 쓰고 바꾸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근데 이번에 뭐다? 속도를 빠르게 앞당겨서 DDR5를 출시한 지 한 1년 만에 DDR6를 출시를 하는 거죠. 당연히 뭐 서버용 CPU는 이 서로 공유가 되겠죠. DDR5 쓰던 걸로 DDR6도 쓸 수 있게끔 하겠지만 그만큼 D램의 발전이 빠르고 그만큼 수요도 많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DDR5에서 당장 6로 넘어가도 살 사람이 많을 거다라는 자신감이죠. 6세대 제품은 최첨단 EUV 공정이 적용되며, 그러니까 미세 공정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는 메모리 반도체도 이만큼 미세 공정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더 많은 회로에 사용돼 웨이퍼당 사용 가능한 칩수와 전력 효율성이 높습니다. EUV 장비를 활용하면 동일한 칩 면적에도 기억 소자를 정밀하게 배치할 수 있어 기존 제품보다 데이터 처리 용량과 속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EUV 그리고 초미세 공정이 들어갔다는 건 뭡니까? 말 그대로 이 반도체에 원래 뭐 굵은 펜으로 그리던 거를 조금 더 얇은 펜으로 그리니까 더 많은 걸 그릴 수 있을 거고, 더 많은 걸 그리니까 거기 안에 들어가는 데이터 속도 능력을 더 올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아, 그렇구나. 그래서 삼성전자도 DDR6를 공개하고 SK하이닉스도 DDR6를 공개하기에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만 빨리 만들어라고 하고 있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뭐 거의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SK하이닉스가 그래서 지금 뭘 준비하고 있냐라고 한다면 바로 프로브 카드입니다. 이 프로브 카드가 뭔가요? SK하이닉스 프로브 카드 국산화입니다. SK하이닉스가 D램용 프로브 카드를 국산화하며, 프로브 카드는 반도체 결함을 검사하는 부품입니다. 그래서 그간 D램용 제품은 미국과 일본산에 의존했다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대부분 반도체 소재나 관련된 것들은 일본에서 대부분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일본 수출 규제가 막혔을 때 상당히 이 곤욕을 치렀던 이유가 일본에서 많이 가져왔었는데 일본이 갑자기 안 한다고 하니까 리스크가 컸었죠. 그것처럼 웬만하면 미국이나 일본산에 의존을 많이 하는데 SK하이닉스는 국내 업체가 개발한 D램용 프로브 카드 최종 품질 테스트를 끝내고 양산 라인 적용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 국내 기업으로 국산화하겠다라고 이번에 언급을 하고 있는 거죠. 솔브레인이 HBM용 프로브 카드를 TSE가 범용 D램 프로브 카드 신뢰성 평가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미 SK하이닉스 프로브 카드 관련된 기업이 어디인지 하나하나 나와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국내 프로브 카드 업체들이 테스트를 통과한 만큼
3분기부터는 제품 공급이 시작돼 양산 라인에 적용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죠. 그런데요. SK하이닉스가 프로브 카드를 국산화해서 이미 국산화한 기업들에 대한 이미 이 평가를 하고 있는 상태고 올해 3분기부터는 들어갈 수도 있겠다라는 전망이 나와주고 있다라는 거죠. 아니 근데요. 프로브 카드가 뭔가요? 프로브 카드입니다. 프로브 카드는 그러니까 전공정이 완료된 그러니까 이미 깎이고 만들어지고 이미 식각이 된 반도체 웨이퍼에 대한 기능 테스트에 필요한 소모성 부품이에요. 소모성 부품이 뭡니까? 쓰고 버린다라는 거죠. 그럼 계속 필요하다라는 거고 그 필요한 거는 뭐예요? 해외에서 국내로 바꿨을 때는 당연히 비용이 줄겠죠. 추가적으로 이 효율성도 좋을 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 D램을 수직으로 쌓는 HBM은 일반 D램 대비 3배 이상 많은 프로브 카드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D램도 필요하지만 HBM에서는 더 많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거고요. 낸드용 프로브 카드가 단가가 1억에서 1억 5천만 원인 반면에 사실 이것도 말도 안 되게 비싼 거죠. 근데 D램용 제품이 2억입니다. 근데 고부가가치 제품, 그러니까 HBM 이런 데 들어가는 거는 한 5억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당. 그 정도로 지금 프로브 카드가 이 가치가 높은 상태인데 소모성 부품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쓰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우리가 원래 일본 거를 계속 썼으면 앞으로도 일본 걸 썼을 겁니다. 근데 이게 뭐 성능 비슷한데 한국 국산화했어? 그럼 한국 걸 계속 쓰겠죠. 그러다 보니까 비용도 줄이고 계속 쓸 거면 한국 걸 쓰자 해서 한국 거를 지금 평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AI발 메모리 반도체 상승 사이클은 유효하다며 관련 밸류 체인인 반도체 후공정 업체들도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래서 프로브 카드에 우리가 관심을 좀 둬야 된다라고 전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알겠습니다. 프로브 카드 실제 이 AI 반도체 관련 기업에 관심을 두는 게 맞다. 3분기에 양산이 들어갈 거고 3분기에 들어가는 거면 지금부터 관심을 좀 둬야 되는 부분인데 저희가 이거를 지금 관심 두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프로브 카드 관련 기업에 관심을 둬야 되는데 언제 관심을 둬야 되냐? 개인적으로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돼야 된다라는 거죠. 월가에서는 5월 22일 예정된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AI주에 새로운 모멘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게 과연 어떻게 발표되냐에 따라 다릅니다. 왜냐하면 최근 메타가 실적 발표를 정말 잘 받았습니다. 예상치를 상회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공개를 했으면 주가가 오르진 못할 망정 버텨야겠죠. 근데 가이던스, 그러니까 앞으로의 흐름을, 앞으로의 실적이나 계획을 공개를 했는데, 뭐야, 비용이 많이 나가네? 지금 실적이 좋은데 앞으로 비용이 많이 나가네라는 걸 보고 주가가 폭락했습니다. 지금 실적이 좋은데 AI에 투자를 많이 한다는 이유로 폭락을 한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구글이라든가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같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TSMC도 예상치를 뛰어넘는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당연히 전부 다 예상치를 뛰어넘었죠. 매출, 영업이익 전부 다 넘었습니다. 주당 순이익. 근데 가이던스, 그러니까 예상치, 앞으로의 실적에 대한 예상치를 봤을 때 TSMC가 말하는 앞으로의 매출과 우리가 기대하는 매출의 괴리가 좀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야 너네 그거밖에 못해? 야 너네 실적 목표치가 왜 이래? 라고 하면서 또 급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안 좋았던 게 아니에요. 실적이 정말 괜찮았고 긍정적이었고 어닝 서프라이즈였는데 예상치 앞으로의 가이던스가 안 좋게 나오면서 안 좋은 것도 아니에요. 좋은데 사람들의 기대보다 약했다라는 거죠. 이번에 ARM도 실적이 상당히 좋게 발표가 됐죠. 예상치 이상이었고요. 좋게 발표됐는데 말 그대로 가이던스, 그러니까 앞으로의 실적도 좋을 겁니다. 그리고 좋게 발표도 했어요. 근데 예상치보다 매출이 조금 작다.
라는 이유로 급락이 나왔습니다. 근데 사실 ARM이나 TSMC나 뭐 구글 뭐 이런 기업들이 예상이 안 좋으니까 가이던스를 낮게 발표한 걸까요? 아니죠. 좋게 발표했을 겁니다. 근데 사람들의 기대가 너무 컸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는 기업이 어딥니까? 그게 엔비디아입니다. 그럼 엔비디아도 이번에 5월 22일에 실적 발표를 할 건데 실적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당연히 무조건 좋겠죠. 하지만 뭐다? 앞으로의 가이던스가 중요한 겁니다. 앞으로 엔비디아 매출 얼마나 할 거야? 라고 물어봤을 때 사람들의 기대만큼 내지 않으면, 기대보다 조금이라도 낮으면 최근에 메타, 구글, TSMC, ARM 등등이 빠졌던 것처럼 밀릴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예요. 밀린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앞에 이 통계를 봤을 때 엔비디아를 우리가 맘 놓고 볼 수만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도체 기업 중에서도 방금 전에 얘기한 디램 프로브 카드 관련된 기업을 관심 가지려면 적어도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난 다음에, 그러니까 미국 시간 기준 22일이니까 한국 시간 기준 23일부터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왜? 엔비디아 실적 발표 나오고 엔비디아 장 끝나고 시간의 거래에서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고 그 다음 결정하는 게 맞다. 그 전까지는 저는 개인적으로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전까지는 지켜만 보다가 발표하고 나서 천천히 관심 갖는 게 낫습니다. 안 빠지면 땡큐고 빠지더라도 그때부터 관심을 가지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하고 하락 안 해주면은 고마운 거죠. 그래서 어떤 기업이냐라고 한다면 TSE라는 기업이고요. 아까 전에 SK하이닉스 얘기할 때 나왔죠. TSE는 반도체 검사 장비 및 주변기기 제조 및 올해 실적 정상화 구간에 들어갈 걸로 전망이 됩니다. SK하이닉스 범용 디램용 프로브카드 신뢰성 평가를 통과한 기업이고요. 올해 실적은 상저하고 흐름을 전망하며 하반기 프로브카드 수요 회복 등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그래서 하반기 이 프로브카드 국산화 수혜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시겠지만 지금 주가가 조금 올랐다가 최근에 음봉이 나와주고 있죠. 근데 언제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지금 관심 갖는 게 아닙니다. 22일 한국 시간 기준 23일 이후부터 관심을 두는 게 맞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 보고 가야 됩니다. 그래야 안전하다. TSE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TSE 실적 발표 보고 22일 이후 한국 시간 23일 이후 지켜보겠습니다. 근데 이뿐만 아니라 아까 전에 10만 명 구독 기원으로 HBM, 그 다음에 AI 반도체, XR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무료로 나눠준다고 하셨는데 혹시 이거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좀 나눠주시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무료로 좀 나눠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를 좀 무료로 좀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에서 나눠드리고 있고요. 이 어플은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요. 갤럭시를 씁니다.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무료로 설치를 하고 나면은 전화번호 같은 거 적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무것도 안 적으셔도 됩니다. 무료니까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 무료로 접속을 하신 다음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하시면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뜨게 됩니다. 100% 무료로 설치 가능하니까요. 꼭꼭꼭 무료로 설치하셔라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무료로 설치를 하고 나면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전화번호 전혀 적을 필요가 없이 무료입니다.
그래서 어플에 들어오시면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뜨게 되고요.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되는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얘기했던 HBM, 그 다음에 AI 반도체, XR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 자료집 어디서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이 자료집은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은 저희가 10만 명 기원 자료 해가지고 무료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누르고 들어가시면 맨 밑에 구독자 10만 명 기원해서 HBM, XR, AI 반도체 자료집, 그리고 온디바이스 AI, 로봇, 반도체 자료집, 월가들의 투자법 총정리까지 모두 전부 다 100% 무료로 나눠드립니다. 믿져야 본전이니까요. 무료로 꼭 받아가시고요. 뿐만 아니라 저는 김동석 대표의 단타 무료 카톡방도 관심 있어요. 뭐 하시는 분들은 이 단타 매매방 오픈 이 글 한 번씩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고요. 5월 10일, 9일, 8일, 7일, 3일 추천주도 매일매일 무료로 나눠드리니까 무료로 확인하시고 급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무료로 장전에 매일매일 시황을 적어드리니까 다른 거 안 보셔도 되고요. 급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이슈 관련주 무료로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제가 평생 100% 무료로 운영할 거니까요. 종목 시황 테마주 강의 다 무료로 얻어 가시고 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갑니다. 구독자 10만 명 정말 얼마 안 남았습니다. 딴 거 안 바랄게요.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